이제 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뭐 대부분 다 이제 조선무를 먹고 있죠. 조선무를 먹고 있고 이제 단무지 무라고 하는 외무는 거의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요. 지방의 소도시 일부에서 말고는 못 구하죠. 단무지 무는 이제 거의 계약 재배식으로 단무지 회사에서 하지 얘를 뭐 일본이나 이런 나라처럼 슈퍼마켓에서 이렇게 구할 수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먹는 건 대부분 이제 조선무인데 조선무 먹다가 이제 그 김장철이 되면은 뭐 약간 다발무도 나오고 몇 가지 무들이 더 추가로 나오긴 하죠. 근데 무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하절기에는 육지무라고 해갖고 전라도서부터 쭉 올라오는 그 무를 좀 주로 쓰고요. 그다음 겨울철에는 뭐 무조건 제주 월동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옛날엔 제주 월동무가 이렇게 비닐망에 나왔는데 요즘엔 다 박스로 다 바뀌었죠. 이제 제주 월동무도. 근데 이제 제주무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동치미를 담그거나 국물을 낼 때 육지무보다 훨씬 타당해요. 잘 우러나고 좋은 맛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제주무도 이제 육지무가 나오는 끝물 좀 되면은 상태가 되게 안 좋아집니다. 막 박스 안에서 막 썩는 것도 있고 한데 국물이 안 나니까 제주 월동무를 또 끝까지도 쓰시죠. 끝까지 쓰시고 맨 마지막에 이제 육지무를 쓰는 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 사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일단 겉에가 딱딱해야 됩니다. 무가 겉에가 물르면은 그만큼 이제 상태가 안 좋고 신선도가 떨어진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무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간편식 같은 거 만들거나 할 때 무 많이 들어가는데 요 1, 2, 3 부위 중에 저는 1번 부위를 썰어서 그냥 버립니다. 공장에서. 예,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2, 3번 부위만 갖고 씁니다. 그래서 무를 원가를 낼 때 무를 20kg 사면 저는 로스를 한 5, 6kg 이상을 로스로 보고 원가를 십몇 킬로짜리로 아예 잡아버립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1번 쪽이 국물에 들어가면 일단 잘 우러나지도 않지만 무의 향기가 1번하고 3번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1번의 향기가 국물에 들어가면 별로 안 좋은 국물 맛으로 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번, 3번만 국물 요리에 씁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파란 게 있는 부분 저기는 이제 생식으로 이렇게 무생채 같은 거 하기 적절하죠. 예. 양파 볼게요. 양파를 몇 킬로를 파느냐에 따라 또 식자재 마트가 이미테이션이냐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양파를 사러 가는데 15kg가 없다. 그러면 거기는 식자재 마트가 아닙니다. 식자재는 15kg 작업망을 꼭 팔아야 합니다. 크게 이제 보게 되면 양파를 밭에서 망 작업을 해서 막 집어넣어서 20kg를 만드는 20kg 원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장으로 옮겨서 알 선별을 해서 만드는 15kg 작업망, 12kg 작업망 이렇게 있고요. 소매용으로는 7.5kg, 뭐 1.5kg 이렇게도 내려가는 규격이 있죠. 근데 일단 식자재에서는 15kg 망이 되게 스탠다드하게 많이 쓰여지고 15kg 망은 보통 이제 그 1번구 라지 사이즈의 양파가 고루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보통 이제 1번구 라지 사이즈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삥 둘러서 6, 7개 정도 한 층에 6, 7개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15kg 1번구 A급 양파라고 하는데 실제로 요 15kg A급 양파가 수도권 기준으로는 전체 그 양파 물동량의 7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그걸 쓰는 겁니다. 다만 12kg는 좀 회피해야 되는 게 12kg는 1번구보다 큰 사이즈가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왕왕 그러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양파는 작업성이 되게 좋아야 되거든요. 하루에 중국집 같은 경우에 막 5망도 깐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쌍알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너무 커갖고 이 안에가 뻥째가 나거나 이래버리면은 속도가 확 떨어지거든요. 예. 무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15kg 작업망이 선호되는 거는 20kg 원망보다 가격도 비싸죠. 근데 20kg 원망은 이게 막 뒤섞여 있기 때문에 유사한 규격을 막 작업하는 것과 들쑥날쑥한 규격을 작업하는 건 속도 차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15kg A급 작업망을 스탠다드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양파 사실 때 3월 돼야 진짜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파를 사실 때 뿌리 쪽을 꾹 눌러서 쑥 들어간다 그러면 걔는 사면 안 되니까 양파 이렇게 망이 있으면 사시기 전에 몇 개 눌러보세요. 이렇게 눌러봐갖고 제일 덜 눌려지는 망을 좀 못생겨도 걔를 사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장 양파를 쭉 쓰다가 이제 저 밑에 이제 진도 쪽에서 이제 햇 양파 나오면 그때 이제 체인지가 되는데, 양파는 식당에서 저장 양파를 끝까지 쓰고자 합니다. 뭐 물른 게 절반이어도 꼭 그걸 끝까지 사서 쓰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햇 양파는 이 쌍알이 많이 나옵니다. 쌍알이 나오면 링으로 썰어서 고깃집에 낸다. 그러면 그 집은 그걸 쓸 수가 없죠. 그리고 작업 속도도 되게 더디죠. 그래서 쌍알 출현율이 높은 햇 양파는 피하고, 좀 상태가 안 좋아도 끝까지 저장 양파를 써줘야 타당하죠. 그래서 그렇게들 많이들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양파 껍질 이제 잘 이제 고기 우릴 때, 육수 우릴 때 양파 껍질이 들어가면 양파에서 약간 단당 같은 은은한 좋은 당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깐 양파를 가락동에서 이제 농산 중도매인들이 이제 어차피 사람들이 시간이 남으니까 한쪽에서 아줌마들 모아놓고 계속 까갖고 깐 양파들을 이제 급식 같은 데 납품을 했었는데, 가격이 좀 되게 비쌌어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반자동 기계로도 하고 깐 양파나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농산 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깐 양파도 사실은 되게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양파를 하루에 한 망 이상을 쓰는데, 거기에 이제 2명이 붙어갖고 3시간 작업을 한다. 그럼 그게 인건비 계산해서 걔가 싼지, 깐 양파를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산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고, 충분히 일정량 이상이 되면 체인지 할 만하거든요. 예. 깐 양파는 기본적으로 15kg 작업망을 까기 때문에 딱 쓰기도 좋습니다. 예. 대파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대파는 이제 국물용으로는 이제 A급, B급 중에 이제 A급을 많이 쓰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경매 시장에서 나누는 분류와 이제 필드에서 좀 부르는 분류가 좀 약간 좀 다를 수 있어요. 경매 시장에서는 이제 뭐 특, 상, 뭐 중, 하 이렇게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필드에서는 왕대냐 중대냐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이제 그 노지를 기준으로 보면 저 남쪽 진도 완도 이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쭉 시작이 돼 갖고 저 포천 연천에서 8월 중순 말에 딱 그 노지가 끝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하우스로 쫙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사이클인데, 뭐 기본적으로 대파 품질 좋은 대파는 저 진도 완도, 그 다음에 이제 소금으로 유명한 신안에 보면은 저 임자도 있잖아요. 임자도 대파가 전국 최고 대파죠. 예. 임자도 특왕대. 보통 경매 시장에서 A급 대파, 특대파가 경매가 오늘 2,000원 나왔다. 그러면 임자도는 2,500원, 3,000원 나오거든요. 근데 흰대가 되게 길고, 그다음에 이제 그 흰대 부분에 단맛이 되게 높고, 그래서 오래된 탕 노포들이 딱 찍어서 쓰는 품종이 종류가 그 임자도 특대파입니다. 예, 그걸 딱 찍어서 쓰죠. 예. 이제 제일 좋은 대파는 신안 임자도 대파인데, 그거는 이제 경매 시장에서 매일 나옵니다. 가락에는 매일 나오는데 다른 시장에는 없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사기 위해선 임자도 특대파라고 딱 찍어서 식자재 유통에 얘기를 해줘야 그걸 구해줍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대파를 사실 때, 특히 이제 노지 대파 사실 때 이렇게 끝에가 막 마른 게 신선해 보이지 않아서 그거를 이렇게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끝에가 마르는 건 노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다고 해서 절대 신선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정말 사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초록대 쪽에 보면 막 노란 반점이 뽕뽕뽕뽕 바뀐 게 있거든요. 되게 싱싱한데 노란 반점이 몇 개 있어. 얘가 병충해 입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파 끝털이가 노릇노릇하다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이제 반점이 없어야 건강한 대파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꽃대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안에 하얀데 심이 생기죠. 그러면 심이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걔를 국물 요리에 넣었을 때 국물 요리를 망칠 수 있는 거죠. 심이 생기면 거기에서 다른 새로운 향기 물질이 좋지 않은 게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것도 좀 챙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보통 이제 3가지로 이렇게 부위를 대파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뿌리 쪽을 주로 이제 많이 국물에 쓰고, 이제 요 끝에 쪽을 잇몸 쪽이라고 하네요. 요쪽을 이제 뭐 다른 요리에 쓰는데, 국물 요리에 이제 파란 데를 많이 넣으면 국물 요리에는 그게 이제 쓴맛도 나고, 그 국물을 은은하게 향을 기껏 잘 잡아놨는데 파란 대파가 들어가면 원치 않은 향으로 또 확 빠져버리기 때문에 흰 대를 써서 이제 국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향기 물질을 잘 보존하면서 상승 효과를 내려면 흰대 쪽 위주로 넣어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대파를 구입하면 반을 잘라서 흰대는 국물 쪽에 쓰고 뭐 하얀 데는 파란 데는 이제 무침이나 다른 용도로 쓰고 이렇게 하는 식당들도 꽤 있죠. 대파 뿌리만 이제 따로 썰어서 이렇게 물에 빠뜨려서 이렇게 넣어놨다가 나중에 육수 낼 때 그거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흙을 빼야 되니까 이제 찬물에 이렇게 오랫동안 하루 정도 이상 놔둬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건져갖고 양파망 같은 거에 계속 모아갖고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육수를 끓일 때 그걸 이제 덜어서 쓰시죠, 보통. 예, 그렇게 귀찮아도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리 이제 뭐 내가 온전히 끓이지 않고 뭐 농축액이나 다른 그런 걸 쓴다 하더라도 대파 뿌리 그다음에 이제 양파 껍질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이라도 들어가지면 육수 내실 때 기본 육수 내실 때 상당히 좋은 이게 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면 절대 안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배추 말씀을 드릴게요. 근대 이후에 우리가 이제 결구종 지금 먹고 있는 그거 위주로 우리가 대부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 배추 반결구종이나 불결구종 같은 조선 배추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재래시장 같은 데서 많이 이제 구해지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결구종을 좀 사용하고 있고요. 하절기에는 선선한 날씨 지역의 배추가 좋습니다. 뭐 고랭지가 됐던, 강원도 고랭지가 됐던, 충북 쪽이 됐던 이런 쪽 배추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김장 시즌에는 이제 전라도 해남 배추가 되게 선호가 되고, 요즘엔 또 식당들도 절임 배추 많이 사서 하는데요. 해남 절임 배추가 제일 인기가 많죠. 해남 그 화원농협 거. 근데 거기서 사시는 게 다 해남 배추가 아니거든요. 거기서 팔려지는 해남 배추는 20%도 안 돼요. 나머지 80% 이상은 다른 지역에 거 모아서 거기서 절구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식당에서 절임 배추로 김장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충청도 지역에 절임 배추 공장들이 있어요. 거기에 업체 거를 하는 게 가장 이렇게도 가성비가 잘 나올 수 있어요. 해남 배추의 문제가 뭐냐면 여러 산지께 섞이니까 어떤 건 빨리 무르고 어떤 건 덜 무르고 빨리 익고 덜 무르고 이게 데코국가 심해요. 그래서 절임 배추 사실 땐 큰 공장에서 사는 것보다 작은 특정 지역에 집중화되어 있는 그런 공장의 배추들을 사야 일관된 어떤 그 결과물의 김치를 만들 수가 있는 특징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고랭지 배추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억세다 보니까 이제 그 김장을 해서 먹을 수 있는 타이밍이 좀 뒤로 미뤄지는 면도 있죠. 그래서 사실 업소는 바로바로 또 익혀서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청도 배추 쪽이 좀 제일 괜찮지 않나 싶고요. 우리가 배추 사실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상식이 있어요. 이 망 이름이거든요. 요 노란색이 지금 번호가 써져 있죠. 이렇게. 그 245 50 52 525 이렇게 번호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배추가 이렇게 한 망이 있으면 이게 세 개가 이렇게 들어 있잖아요. 배추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봤을 때 맨 위에서 맨 밑에까지 몇 센치인지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4호망보다는 5호망이 훨씬 크겠죠.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식자재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50망 이하를 안 팔아요. 50망 이하는 거의 알배기 배추 만들거나 개인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거지 식당은 무조건 이 망이 수가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5위망 이상을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 돌아가셔갖고 내 배추가 몇 번짜리 번호가 들어오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48이네 45네 그러면 반드시 5위 이상으로 바꿔달라고 해야죠. 사실 그 대부분 아마 50망 정도까지는 받으실 텐데 가장 좋은 건 5위망 이상이 좋고요. 5호망은 잘 없어요. 이렇게 잘 나지 않은 시즌별로 잘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5위망 이상은 충분히 확보하셔야 사실 그 같은 돈을 주고 사도 뭐 번호가 높으면 가격은 비싸겠지만 그 50망이 1,000원이고 5위망이 1,500원이어도 5위망 양이 그 가격 대비 훨씬 더 양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높은 걸 사시고 그 다음에 배추를 들어봤을 때 배추는 무게 차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장을 보시는 분들은 꼭 들어서 이렇게 보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추 뿌리 쪽을 꿀통이라고 해요.
그 뿌리 쪽이 물른 거는 안까지 물를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그거 사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마늘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마늘은 이제 그 난지형하고 한지형이 있죠. 뭐 따뜻한 곳, 차가운 곳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토종 마늘이라고 알고 있는 의성 마늘, 뭐 육종 마늘 이런 게 다 한지형 마늘입니다. 한지형 마늘이고 한지형 마늘은 당연히 추운 데서 일교차가 심한 데서 재배가 되는 거고 대부분 다 반마늘입니다. 그런데 이제 난지형 마늘은 뭐냐면은 난지형 마늘은 외래종이에요. 1980년도에 정부에서 그 마늘이 한번 엄청나게 흉작이 됐었고 마늘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마늘 농가가 너무 공급량이 부족해서 스페인 쪽에서 이렇게 그 스페인 종이란 저 외래종을 수입을 해갖고 농가에 보급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중국 남부 쪽에서 대만 종을 또 들여와서 공급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먹고 있는 마늘의 한 80% 이상은 스페인 종입니다. 스페인 종은 먹고 있고 스페인 종은 몇 년 전에 경남 창녕 지방 쪽에서 논농사를 성공을 해서 재배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사는 대부분의 그 마늘은 이제 스페인 종이라고 봐야 하고 대만 종은 이제 수도권엔 잘 없어요. 지방 쪽에 조금 있는데 특히 이제 제주 마늘이 사실 제주 품종이 아니고요. 제주에 있는 마늘의 대부분은 대만 종을 이제 토착화 시킨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토종 마늘이 뭐 한식 요리에 가장 좋긴 하죠. 근데 이제 가격이 비싸고 물량이 항상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일관되진 못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 스페인 종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재배가 시작된 지 몇십 년이 됐기 때문에 한국 토양에 잘 적응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여러분들 마늘을 사게 되면 사이즈별로 팔잖아요. 큰 마늘, 중간 마늘, 작은 마늘 이렇게 팔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종이 다른 게 아니라 마늘을 수확을 하면 기계로 크기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에 들어가서 큰 놈은 좀 비싸게 패서 가장 비싸게 팔고 작은 놈을 이렇게 파는데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주방 마늘이라고 파는 게 있습니다. 주방 마늘. 주방 마늘이라고 써져 있고 홀쭉하지 않고 약간 동그란데 크기가 아주 작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노포에 가면 이 종지 스텐 종지에 그 식당 할머니가 맛있는 기름 넣어갖고 이렇게 마늘을 넣어주는데 마늘이 좀 약간 좀 낯선 통통하고 좀 우리가 보던 그 홀쭉한 마늘이 아닌 경우가 있을 거예요. 걔가 저 한지형 토종 마늘입니다. 주로 이제 큰 재래시장에서 오래된 노포들은 딱 그걸 찍어서 아직도 이렇게 쓰고 계시기도 하죠. 예. 그게 훨씬 맛은 좋다고 봐야죠. 예. 마늘 특징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한지형, 난지형이 있고 우리가 많이 먹는 건 스페인 종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락시장 정도 가거나 강서시장만 가도 이 한지형 마늘, 주방 마늘 다 팔아요. 깐 마늘. 근데 그게 가격이 뭐 2배 비싸고 막 이러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000원, 스페인 마늘이 1,000원이면은 1,300원, 1,400원, 500원 요 정도면 주방 마늘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 이렇게 음식을 이제 세팅하는 걸 내도 되게 뭐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트 같은 경우에서 깐 마늘 행사 정말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행사하는 상품은 되도록이면 사지 마세요. 싸도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이게 마늘을 이렇게 마트는 계속 행사를 해야 해서 고객을 모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늘을 행사를 많이 하는데 마늘을 행사할 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마늘 회사에 전화합니다. 공장에. 난데 이번에 보름 행사할 거야. 물량은 한 5톤 정도 될 것 같고 알지? 적당히 섞어서 와. 딱 이렇게 끊습니다. 그러면 새 거와 저장된 마늘을 잘 브랜딩을 해서 원래 원가가 1,000원인데 판매가가 1,500원인데 뭐 행사하려면 판매가 1,000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700원이나 800원에 사야 되는데 세상에 싸고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재고로 섞어야지. 재고를 섞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이렇게 고객한테 행사용 마늘을 파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놔도 금방 물릅니다. 예, 신선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행사용 마늘을 그래도 사야 된다. 행사용 마늘밖에 없다 그러면 마늘 봉지를 조용히 딱 위로 듭니다. 그러면 밑에 조금이라도 물기가 있다. 그러면 걔는 재고가 섞인 겁니다. 예. 예, 절대적으로. 예. 그리고 마늘 봉지가 이렇게 꽉 쪼매져
닦지 않아서 냄새가 다 나거든요. 마늘 이렇게 봉지에서 마늘 냄새가 나면 그건 오래된 게 섞인 겁니다. 예. 원래 신선한 마늘은 그렇게 묶어 놓으면 향기가 막 빠져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깐 마늘, 다진 마늘도 많이 우리가 사잖아요. 국산 마늘을 다진 마늘을 사서 쓰신다 그러면 국산 다진 마늘은 갈아놓고 24시간이 채 지나기 전에 색이 변합니다. 마늘 갈면 원래 약간 밝은 노란색이잖아요. 근데 약간 진한 노란색이 마트에 있잖아요. 그럼 절대적으로 그거는 하루 이상이 지난 거죠. 그래서 깐 마늘 사시려면 밝은 노란색을 사셔야 하고 그게 없어서 진한 걸 사야 된다면 그때 바로 쓰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거는 사지 말아야죠. 네.